최세경 교수님과 자궁근종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궁근종이 왜 생기는지 어떤 위험 요소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 자궁근종은 결국은 자궁 근육층에서 생기는 건데 자궁 근육층이 유사분열을 자주 하게 되면 결국 노출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호르몬적인 영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월경력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초경이 빨라지고 폐경이 늦어지게 되면 결국 생리하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결국은 배란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배란된 이후가 우리가 보통 황체기라고 하고 자궁 근육층이 황체기에 보통은 유사분열이 많아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잦아지면 자궁근종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비슷한 예로 이제 상과력이 많아지게 되면 쉽게 말하면 분만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생리에 노출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만을 많이 하게 되면 자궁 근종이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만한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의 효과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자궁 근종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궁근종 때문에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자궁 근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통 생리통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생리양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궁 근종이 커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장기들, 방광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뒤로 누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압박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통 때, 생리 때가 아닐 때에 모호한 골반통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생리양도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럼 이런 자궁근종이 주로 좀 자주 나타나는 연령대가 있나요? 자궁근종은 결국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계속 증가를 하되 폐경이 되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경이 되면 거의 생기지 않는 질환. 네. 그럼 자궁근종은 어떤 검사로 좀 진단을 해볼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 근종을 진단을 하게 되죠.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알아서 산부인과에 방문을 하시게 되고 이럴 경우에 초음파 검사로 쉽게 자궁 근종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궁 근종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증상이 특별하지 않아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뭐 CT나 MRI를 찍었다가 우연히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증상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단해 볼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자궁 근종의 비율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방치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올 수 있는 어떤 합병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보통은 크기랑 관련된 증상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요즘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게 되면서 임신도 늦어지게 되는데 산부인과 검진을 따로 받지 않고 본인도 증상이 없이 계시다가 결국은 임신이 안 돼서 확인했을 때 거대 자궁 근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불임 여성들을 봤을 때 자궁 근종 때문에 불임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자궁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 이 자궁의 해부학적인 위치, 그 모양이 변형이 되게 되면 정자의 이동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수정란의 이동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착상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혹 불임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어떤 병이나 마찬가지지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수술적 치료가 가장 맞는 방법이고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 전자궁 적출술의 대부분의 경우가 자궁 근종 때문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임신하기 전 단계에서 자궁 근종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궁을 보존하고 그래서 근종만 절제하는 치료들이 많습니다. 네, 자궁 근종의 치료는 아까 뭐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은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들 고려하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비수술적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약물 치료가 있고요. 먹는 거. 네.
먹는 것도 있고 주사 제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보통은 복용하는 경구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호르몬 제제 그리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자궁 내 장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자궁 근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과다출혈이라든지 생리통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증상만 좀 네, 완화해 준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시술은 자궁으로 가는 이제 동맥의 차단술을 시행하는 색전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용해술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 역시 특히나 임신을 앞둔 사람들한테는 이런 비수술적 치료들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자궁 근종을 좀 제거하는 쪽이 네. 바람직하다. 네. 그리고 그 심하면 그럼 자궁을 전체를 좀 떼어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임신을 준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궁을 전체를 다 적출하는 게 맞는 방법이고요. 근종만 절제하는 경우에는 임신을 고려하는 경우가 가장 적합한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근종을 절제를 하는 것이 보통 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근종 절제술은 보통 다른 산부인과 그 수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상 출혈도 훨씬 더 많은 수술이기 때문에 네, 폐경에 가까워진 여성이라면 전자궁 적출술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네.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자궁은 어떤 식으로 떼어내는 건가요? 아까 이 자궁 근종은? 근종만 떼어내는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개복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개복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유착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네. 흉터도 크고 그리고 통증도 많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들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복강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결국은 쉽게 말하면 구멍을 뚫어서 진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훨씬 더 적고 그러다 보니 재원 기간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근종 절제술을 했을 때 임신을 앞둔 환자라면 사실은 굉장히 정밀한 그 근층의 봉합이 필요한데 복강경 수술이 이제 그게 한계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향후에 임신 중간에 자궁 파열이 된다든지 그런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새로 나오고 있는 로봇 자궁 근종 수술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수술인 거죠? 결국은 로봇과 복강경의 차이는 구멍을 뚫고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기계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로봇을 하게 되면 복강경 수술을 할 때 쓰는 기구가 아닌 이 손목이 관절이 있어서 360도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근종 절제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정밀한 봉합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수술이 되다 보니까 네. 또 자궁을 잘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임신을 앞두신 분은 이렇게 로봇으로 복강경 수술을 진행한다. 근데 이 자궁 근종을 이제 떼어냈어도 다시 또 생길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재발도 잘 되나요, 교수님?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종을 떼어놨다고 해서 자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근종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근종 수술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자궁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상은 이걸 어떤 음식을 어떤 거를 섭취해서 나아진다든지 영양제를 섭취해서 나아진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월경력을 잘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산부인과 방문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증상들,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배가 간혹 불편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무시하지 말고 방문해서 초음파 검사 시행을 하시고 특히나 임신 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